여러분, 지금 정치권에서는 한국은행이 돈 찍어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국채를 정부로부터 직접 사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은행은요,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권시장이 발달하기 이전, 그러니까 1990년대 초중반 이전, 이때는 한국은행이 직접 채권을 매입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시장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채권을 사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기관들도 채권을 그렇게 많이 살 만큼 여력이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정부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채권을 샀던 게 1994년 1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양곡관리기금이 적자가 나니까 양곡증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거 1조 1천억 원을 한국은행이 매입한 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만큼 한국은행은 쉽게 말하면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발행시장에서, 쉽게 말하면 정부가 발행을 했는데 한국은행이 바로 채권을 매입하는 거죠. 직접 매입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거의 100조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적게는 50%, 많게는 70% 보상을 해주자는 법안 말입니다. 이 법안이 가장 쟁점이 됐는데, 이거 한국은행에서 직접 매입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은행 사람들은 일단 부글부글 끓어요.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기관이거든요. 이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로부터도 독립이 되어 있고요, 정부로부터도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된 기관의 통화정책을 쥐락펴락한다,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발행시장,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을 때 바로 매입하는 그런 후진적인 그런 방법은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후진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야말로 통화정책 자체가 옛날로 회귀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만 한국은행은 채권을 매입 많이 했다는데, 작년에도 11조 원 했지 않느냐? 왜 채권 매입이 문제냐? 여러분, 이거는요, 작년에 매입한 거는요, 발행시장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요, 유통시장에서 매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매입한 겁니다. 시장에서. 정부가 발행한 것을 한국은행이 돈으로 바로 바꿔준 게 아니라, 채권을 내놓으면 정부가 그게 기관들이고 해외 기관들이고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면 시장을 보고 한국은행이 이거 통화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돈을 더 풀어야 되겠다, 이러면 채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채권을 사들이면 쉽게 말하면 종이 조각을 사들이고 현금을 푸는 거죠. 그죠? 현금을 푸는 거예요. 이런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발행시장에서 쉽게 말하면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습니다.
이제는 채권 시장이 발달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발행 시장에서 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국채하고 한국은행에 돈 찍어내는 거하고 맞바꾸자, 쉽게 말하면 부채를 화폐화시키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부채를 화폐화시키는 것, 이거는요 여러 나라에서 법으로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금지, 중국도 금지, 스웨덴도 금지, 심지어 캄보디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는 아예 헌법에 못을 박는 곳도 있습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면 일부 중남미 국가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은요, 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나오면서 한국은행이 부채를 직접 인수해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 직접 인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 가지 면에서 굉장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굉장한 위기라는 것은요, 경제 위기보다 더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화폐가 엄청나게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따지면 지금은 원화가 강세지만, 달러 대비 원화도 강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20원까지도 왔다 갔다 할 정도입니다. 이게 1200원, 1400원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약세가 아니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은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경제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 급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돈을 찍어내면 찍어내는 만큼, 뭐 100조가 아니죠. 지금 보기에는 100조지만 4차 재난지원금도 남았죠. 5차 재난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7차 재난지원금 얼마나 뿌릴런지 아무도 몰라요. 4월 7일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서 만약에 여당이 참패하면 돈 더 뿌릴 겁니다. 아마. 왜?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 있거든요. 저는 이 포퓰리즘, 선거 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위기를 지금 몰고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위기가 엄청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풀면 풀 만큼 화폐 가치는 그만큼 하락할 거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이 말은요, 돈이 휴지 조각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제학자들이 이렇게까지 경고하는 데는 그만큼 지금 정치권의 돈 풀기가 도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도를 넘어섰다. 두 번째는요, 초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인플레이션, 뭐 하이퍼인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물가가 엄청 오른다는 뜻이에요.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똑같은 휴대폰을 하나 사더라도 100만 원 주고 살 때와 이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130만 원, 140만 원 주고 살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밥상 물가는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전체적인 물가는 지금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가는 모양새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는 저성장의 저물가다, 이거는 디플레이션의 어떤 징조가 굉장히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와서는요, 이거 봐라, 전세값 폭등하죠, 집값 폭등하죠, 밥상 물가 폭등하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간간히 들여왔습니다. 이미 미국은 인플레이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돈을 또 계속 푼다? 결국은 물가가 폭등하는 그런 초인플레이션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생각보다가 빠른 시간 내에 초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까지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은 돈 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요.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저 작은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네. 참 저력있고 대단한 나라다. 이게 외국인들이 평가해요. 남북한이 완전히 적대적 관계로 대립을 하고 있어도 외국인들은 남한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대한민국은 본받을 만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계속 만약에 매입한다고 쳐요. 그랬을 때 국내 총생산 대비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외 신인도, 쉽게 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외 신인도 추락입니다. 당장 여러분 GM대우가 아니죠. 지금은 바뀌었죠. 그죠? GM코리아죠. 한국 GM이죠. 한국 GM의 카잼 사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에서 외국 기업이 경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자주 하잖아요. 르노 삼성도 마찬가지. 한국에서 이거 경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르노 본사에서 물량 배정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대외 신인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앙정부가 중앙은행한테다가 채권을 바로 직매입하게 한다는 것은요. 어째 보면 금융시장을 또 엄청나게 불안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그만큼 풀리면 풀릴 정도로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우리나라 한은법 한국은행법의 75조에는요. 국채 직매입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거의 하지 않아서 사문화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도 직매입을 지금 강요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통화정책은 굉장히 후진적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서슴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행의 자체의 어떤 독립성 여기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자꾸 영향을 보이잖아요. 기획재정부처럼 또 금융당국처럼 정치권의 익힘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잖아요. 아마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통화정책마저도 정치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통화정책마저도 정치화가 됐을 땐 여러분 그야말로 베네수엘라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부가 돈 찍어서 뿌린다는 말 나옵니다. 정부가 돈 찍어서 뿌린다는 말. 왜냐? 이번에 민경덕 의원이 발의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여기에 지금 찬성한 사람 그러니까 국회 법안을 발의할 때는 이름을 같이 올리거든요. 찬성의 표시로 63명입니다. 63명. 전체 국회의원의 5명 중에 1명은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동의했다는 뜻이에요. 동의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요. 이 법안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한국은행에다가 돈 찍어내 계속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돈을 벌어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경제를 살려서 세금을 더 받아내서 그 돈을 가지고 쓸 생각은 안 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인 돈 찍어서 뿌리는 거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그렇게밖에.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산 가격이 얼마나 급등했습니까? 부동산 폭등하고 있죠. 주식도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는 어때요? 가계부채 2천조, 기업부채 2천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채가 엄청납니다. 여기다가 돈 찍어내기 시작해서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때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중앙은행에다가 발권력을 발휘하라 이렇게 강압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냥 베네수엘라로 가자. 아르헨티나로 가자. 이런 얘기가 돼요. 심지어 짐바브웨 같은 아프리카의 미개한 나라처럼 이 발권력에 손대는 건 아니거든요. 통화정책까지 지금 만약에 정치화가 된다면 여러분 아마 진짜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 지금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지만 앞으로 더 심각한 그런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초인플레이션이라고 제목을 다른 건요. 자칫 잘못하면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경제가 모든 부분이 정치화됐습니다. 경제의 정치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나마 통화정책은 정치화라는 말은 아직까지 안 들을 정도로 독립성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그 독립성마저도 무너지는 것 아니냐. 제가 봐서는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일하게 남은 곳이라고. 그런데 그 유일하게 남은 그 통화정책도 쉽게 말하면 정치권의 마수에 걸려서 돈을 마구 찍어내서 뿌리는 그런 통화 파탄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심합니다. 얼마나 이 통화정책을 지켜낼지 한 번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여러분 통화정책마저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진짜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 통화정책이 무너졌을 때 물가 폭등에 이은 쉽게 말하면 돈이 휴지 조각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요. 충격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요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인기 영합주의에 몰려서 그냥 돈을 풀게 되면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